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강희의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맥락과 영화 흥행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화 변호인. 네. 초반 흥행 성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죠. 네. 수요일 저녁 때부터 이제 상영을 했으니까 전야 개봉이라고 하는데 정식 개봉일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개봉 첫 주말 17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네. 어제가 또 크리스마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탄절 하루 동안 무려 64만 명의 관객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드디어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311만 명인데요. 지금 흥행 속도가 이전에 다른 흥행한 영화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 네. 7번 방의 선물 이런 영화들의 흥행 추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들 영화들보다 관객 동원 추이가 하루 정도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라면은 7번 방의 선물도 1000만 넘었고요. 광해 네. 왕이 된 남자도 100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예.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뭐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황이라면은 내년 1월 말쯤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가톤급 흥행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경쟁 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던데요. 영화 네. 용의자. 네네. 용의자 개봉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흥행 추이는 꺾이지 않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용의자가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했는데 용의자가 좀 복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 변호인이 계속 흥행 관성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위로 용의자가 좀 달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도 용의자가 변호인의 벽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흥행이라는 게요. 한번 그렇게 어떤 그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요. 네. 그 관성이 있어서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는 배급과 그다음에 영화의 마케팅 또 관객들의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뭐 200만 명 정도는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변호인이라는 작품은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굉장히 지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일부 포털 사이트의 그 네티즌 평점이라는 데서 네. 그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대거 그 이른바 별점 테러를 매겼죠. 그래가지고 1점을 계속 매기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뭐 극단적으로는 3점대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개봉하고 난 뒤에는 많은 관객들이 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지금은 8점대로 또 훌쩍 뛰어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서 네. 영화를 본 분들만 평점을 매기는 점수는 그거보다 더 높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봉 전에는 영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게 아무래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그 별점 테러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뭐 나중에 뚜껑이 막상 열린 뒤에 관객들의 반응은 상당히 열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흥행 네.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특히나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그 시대의 공기와 어떻게 맞물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흥행한 영화들을 한번 쭉 살펴본다면은 결국은 그 당대의 관객들이 가장 결핍하고 있는 것, 또 가장 열망하는 것.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과 열망. 네. 그 시대의 관객들이 의식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뭔가 자신들이 갖고 싶으나 가질 수 없었던 것, 혹은 정말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한국 영화가 딱 그 매치를 시켜줬을 때, 한국 영화가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을 때 이것이 광범위한 흥행, 하나의 현상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대박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00년에 굉장히 많은 흥행을 했던 영화죠.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영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전에 물론 쉬리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이 분단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룬 한국 영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 접근을 했던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 공동경비구역 JSA가 하필 당대에 그렇게 많은 흥행을 높은 흥행 수치를 기록하게 된 데는 역시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로서 이루어진 그 남북 화해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화해하고자 하는 데 대한 그 관객들의 열망 이런 것들을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수렴을 했고 그것이 거대한 흥행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가운데 또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도 2003년에 개봉하긴 했습니다만 배경은 80년대였어요. 80년대의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하필 21세기에 이 영화가 흥행했을까를 또 따져본다면은 역시나 80년대라고 하는 말하자면 관객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기억을 소환하면서 공권력의 무기력,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그 당대의 관객들에게도 상당히 어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괴물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물이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공간에서 출몰한 괴물이라고 하는 상상력의 소산이긴 한데 그 괴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관객들이 가지고 있던 무의식과 접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분석을 해본다면. 그래서 우리의 소시민들의 어떤 안녕을 해치는 그런 어떤 위약적인 존재. 그것이 영화 속에서는 조금 더 다른 맥락으로 이제 관객들에게 제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당대의 관객이 느끼는 또 공포의 대상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흥행, 1000만 명 이상의 관객 동원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같은 영화는 왜 흥행에 성공했을까요? 글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영화가 작년 대선 전에 개봉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선 전국 이전에 사실은 리더십,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서민적인 리더십, 이것에 대한 관객들의 열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결과는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대선 전국 이전에 그러한 관객들의 열망이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병헌 씨가 연기한 하선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충족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일종의 대리만족을 안겨줬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000만 명 이상의 대박 흥행을 터뜨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또 반대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이것 역시 대선 결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7번 방의 선물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설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가 좀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기 딸과 생사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생리별을 생리별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따뜻한 그 감방 그 동료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 딸과 또 조우하게 되고 이런 그 눈물겨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드라마 자체는 굉장히 극적이죠. 사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개연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극적인 가운데 그 사회적 약자가 뭔가 이렇게 어떤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올 초에 그러니까 2013년 초에 관객들에게 상당히 어떤 눈물을 선사하는 그런 그 드라마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파적이다라고 하는 분석,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7번 방의 선물이 왜 그때 당시에 1000만 명 이상의 예상외의 흥행몰이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2013년 초 혹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어떤 그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 좌절 이런 데 대해서 일종의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멍석을 깔아줬다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7번 방의 선물이 흥행을 한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울고 싶었던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울고 싶은 관객들 뺨 때려준 영화였죠. 네, 울고 싶은데 뭔가 좀 그래서 실컷 울 수 있었어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이 정말 극장을 나오자마자
뭐 대부분 화장실로 향해서 그 눈물을 훔쳐내고 닦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왜 지금 흥행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 흥행 영화들의 사례를 든 것과 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른바 친노적인 그런 성향의 영화 그리고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을 흥행적으로 좀 이용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냉소적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일정 정도는 뭐 틀리지 않은 분석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을 미화하거나 숭앙한다기보다는 그분이 통과했던 한 순간 그 8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공기를 재구성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적 공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말하자면 80년대의 그 반독재 운동이라든가 혹은 그것이 쭉 이어져서 폭발하게 된 87년의 6월 항쟁이라든가 이러한 80년대 이 우리 한국의 그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하필 그것이 관객들에게 유의미한가? 네. 왜 그래서 300만 명 이상의 이런 돌풍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본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결핍 그리고 열망 이 두 가지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의 결핍,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 네. 이 두 가지가 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의 흥행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과거의 기억을 우리 최 평론가님 표현대로 소환해냈지만 네네. 소환이 되는 게 그 결핍의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언제나 영화는 그 시대의 관객들의 무의식과 조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과거를 회상한다고 해서 그게 과거의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화 변호인을 보시면서 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여전히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이 이 변호인의 흥행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변호인이란 작품에는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또 이런 영화에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보면은 일면의 씁쓸함을 좀 안겨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영화고 그 필요라는 점에서 대중과 광범위한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으로 지금 관객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1000만 명이 만약에 넘는다면 많이들 불편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일까요? 그 네. 여러 가지 화제 중에 네. 뭐 이른바 티켓 테러가 있었다. 네, 조금 네. 전에 뭐 그 평점과 관련한 네, 그런 네.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티켓 테러는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언론 보도나 뭐 다른 그 정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뭐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봤자 너무나 그 소소한 아주 네. 어떤 그 흥행세에 흠집도 낼 수 없는 그런 그냥 발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지금 300만, 400만, 뭐 500만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에 그렇게 해봤자 고작 뭐 100명, 200명 정도의 흠집을 낼 수 있을 텐데 네.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티켓들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멍청이라고 자인하는 셈이죠. 예. 그래서 네. 보니까 저도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 영화를 홍보하고 있는 쪽에서도 네네.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배급사들도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지나친 이런 부분에 관한 억측은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일단 변호인이라는 영화 자체가 워낙 어떤 지점에서는 좀 민감한 사안,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민감한 거죠.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극장가 안팎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 변호인이 너무 지나치게 흥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떠한 종류의 외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천안함 프로젝트 때처럼요. 네. 그런데 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만큼
참혹하게 망가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사회가 그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